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코스닥,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스탁 주인공은 이제 제약바이오다라는 이제 제목을 내가 제시를 했는데, 먼저 그 코스피, 코스닥의 그 지수 흐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흐름에서 변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보듯이 상당히 이제 이런 어떤 갇혀있는 구간에서 변동성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길어지면서 이제 짧아지는 구간에서 수렴하고 나서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때는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죠. 하루에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안정권으로 이제 상승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애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또 거기에 개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애국인과 어떤 개인의 흐름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관들의 자금도 개인들의 자금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애국인과 개인의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 흐름이 상당히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이제 3,200대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거의 여기에 거의 판박이식으로 거의 똑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계속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이렇게 그동안 3개월 정도 쉬어가는 양상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여기 똑같죠. 애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애국인과 기관들도 특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걸 원치 않죠. 다만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애국인 그 입장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파생시장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 구간이 이 3개월 동안에 그리고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은 추세가 아니다. 결국은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이제 파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점이었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반등 나고서 여기서 61선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쉬어가고 나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보게 되면 10월 말 중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냐면, 코스피 입장에서는 다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결국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쉬어갈 때 가치주 성격의 경기민감 가치주들이 아래에서 받쳐준 것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큰 종목이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들, 그동안 관련해서 이제 건자재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이 받쳐줬죠. 그래서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가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동안 그 바이오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서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저점이었습니다.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 있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가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면 덩달아서 이렇게 지수 흐름도 상당히 이익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된다는 점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시장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제가 그 제약바이오 쪽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통 제약주 그 유통에도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가 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 포함되고요. 기타 서비스도 포함되고 의료 정밀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안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제약바이오가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보는 부분이 이제 IT주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IT 부품, 게임주까지 동반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제약바이오가 IT 관련된 섹터가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중이 큰 쪽의 섹터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만큼.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0포인트를 이제 달성했는데 1500이라든지 이쪽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IT하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움직일 때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요. 화학 쪽은 배터리 그 소재 쪽입니다. 소재. 그래서 이 소재까지 움직인다면 더 확대되겠죠. 더 상승이. 그만큼 시장에서 중심에 되어 있는 쪽이 IT, 제약바이오 더 플러스한다면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소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목은 이제 천스탁 주인공은 제약바이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관련된 기업, 결국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목을 그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만든 회사고요.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제 엑스레이 찍어놓은 사진의 모습인데요. 보통 관절염 치료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이제 4단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한 20% 정도는 무릎이 아프게 되면 보통 이제 진통 소염제로 이제 되죠. 치료가 되는데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한 65% 부분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진통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통해서 무릎이 아프게 되면 치료를 받는데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게 되면 연골을 이식하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연골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카티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무릎에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이제 그 치료제를 이제 주입하게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개발하는 게 뭐냐면 주사제로 바로 무릎에다가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이죠. 간편하다는 겁니다. 다른 치료제보다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고 카시스템 같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주사제로 지금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 연골이 다 닳아져 가지고 안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공 관절을 삽입해서 이제 치료받게 되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5% 정도 되는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서 이 카시스템하고 이 주사제 그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는 환자 수가 치료받는 사람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문화하고 많이 닮은 그 나라가 일본이죠. 무릎을 꿇고 사용하는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지금 이제 고관절 시장 진출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어서 먼저
진출하려고 했던 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지금 일본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시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여기 나온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있었지만 연간 이제 4,000 바이알 이상의 그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기가 좀 수월한 점은 국내에 이미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나라에서 임상 과정이 더 순조롭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아시아권까지 진출한다는 점, 국내에서 견조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임상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한번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일본은 임상에 대한 그 3상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했었고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이제 5다리 그 다리 교정술을 받고 있는 분하고 그런 병용에서 임상 이상이 좀 순항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히알루로산 이제 주사와 비교하는 이제 일본의 임상 3상이 승인을 받아서 무릎 고관절염 적용증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의료 그 치료제로 최초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보험 수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말레이시아 시장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주변 이제 무슬림 국가, 영어권 국가에 이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슬림 그 국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이 또 좋지 않은 점, 이런 부분. 그래서 영어권은 이제 미국으로 지금 이어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죠. 아까 주사형 이제 그 고관절 치료제 내용 그 순서도고요. 그래서 직접 무릎에다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게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신약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고 연골이 재생된다는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이고요.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왔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죠. 보통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배양하고 이제 많은 상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용량으로 만듭니다. 효율 높고.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관하는 방법, 최적의 냉동 조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참고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그 부분인데, 최근에 그 작년에 LG화학에다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고효능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관련해서 이제 독점, 지금 유전자 대상으로 독점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의 그 4,200억 원대의 그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그 계약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약했다고 해서 4,2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임상 과정하고 인허가 뭐 문제 그리고 판매 단계별로 해서 4,200억 원대 그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치스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주사형, 아까 보여드렸는데 주사로 바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좋은 물질이어도 바로 주사로 통해서 여기다 주입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줄기세포 기술이 그 확실하게 세계적인 우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이 지금 이제 개발을 순항되고 있고, LG화학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2, 3등급의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지금,
지금 투여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지금 그 유효성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는 수치 내용이고요. 만약에 그 임상 일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이상을 신청할 예정이고 미국 FDA하고 미국 임상 이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재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FDA 임상 과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FDA 이상이 만약에 지금 그 받아들여진다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과정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무릎 고관절염 치료제 한국에서는 이제 임상 상상이 끝나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임상 이상 A상을 지금 이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B상으로 넘어가겠죠. 일본 아까 말씀드렸죠. 3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사제가 한국에서 임상 일상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미국 이상으로 이어가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릎도 있지만 발목도 중요하죠. 발목을 잘 아프신 분들은 상당히 옆에 많은데 이 파이프라인도 지금 이제 임상 3상 아까 현대바이오랜드하고 계약금을 받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은 이제 기관지 폐이 형성증이라는 또 파이프라인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희귀병 의약품에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임상 2상, A상 지금 종료하고 추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임상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진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고관절염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있죠.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암부터 해서 다양하게 좀 이용되는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T세포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동사의 이제 제대열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면역 조절 T세포하고 NK 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노시잔 랩셀이 한번 이쪽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추가적으로 보령제약이 그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이제 바이젠셀이 이쪽 관련해서 그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면역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포스트의 그 흐름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2017년도에 한번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무상증자를 1대1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보면 이제 8만원 구간까지 한 18만원이지만 한 9만원 선까지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그 시장의 중심이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바이오 가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오늘 시장에서 30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3조 선에서 4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래간만에 30조 원의 거래 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쪽이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그 가상화폐가 상당히 핫한 상황인데 그만큼 개인들의 자금이 그쪽에 있는데
또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또 그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관련해서도 또 관심 있게 또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전 저항이 한 45,000원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단부하고 뭐 21선은 하단 지지해주는 흐름이니까 이 구간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45,000원이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이 구간을 또 돌파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이 연출되겠죠. 9만원까지 간 그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국 그 관련된 임상 소식이라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재료, 지금 임상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보령제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 제약바이오가 넘으려고 하는 선이 암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 정복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빅파마도 그렇지만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은 이 암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이 이제 핵심적인 보는 부분은 이제 항암제 사업의 이제 성장성을 지금 주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이쪽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령제약은 항암제 산업의 성장성의 주가 흐름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년 이제 고령화 추세로 지금 그 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 가지고 있는 항암 품목으로 보게 되면 젬자하고 제넥솔, 제로타하고 이제 메게스라는 이제 항암 치료제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족 중에 항암 받는 분이 계셔서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 제가 따라서 봤는데 어떤 걸 받는지 봤더니 젬자더라고요.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항암제 치료제를 동사가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4개가 이 회사가 만드는 항암 치료제고요. 여기에 나오면 닐리사, 닐리사 유명하죠. 닐리사에서 이제 대신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삼양 바이오팜, 젤로다 글로벌 회사들의 그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다가 혁신 의약품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는 계약으로 2025년까지는 아마 20개 이상의 항암제를 품목을 늘려 나간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매출에서도 2025년까지 항암제에서만 한 2천억 정도, 19년도에는 한 1,100억 원이었는데 2천억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산의 신공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14만 5천 평방미터에다가 이번에 지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성사진의 모습이고, 현재 이 조감도입니다. 상당히 이제 크게 멋지게 지어놨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항암제라든지 쪽 신약이 있어서 만들어내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60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지었는데 그냥 지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약을 배양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GMP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1월 달에 짓고 나서 10년에 이제 예산 신공제 GMP 승인을 획득했고 가동을 시작했고 작년 11월에는 항암 주사제 라인의 GMP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서 이제 GMP 수준을 받았고 유럽 기준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체 CMO 사업을 아마 이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가동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비어있는 가동의 부분은 이제
그 수주를 받아야 되겠죠. CMO,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CMO 사업을 해서, 수익을 그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령제약도 GMP 그 수준의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CMO 사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기업들이 그 제품을 이제 개발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상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에 들어간 신약 물질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CMO사하고 함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보령제약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산 공장에 이제 지금 기존의 안산 공장에서 내용 고용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5천 정 만들고 항암 지수사제는 이제 195만 바이아를 만드는데 이번 그 예산 공장은 캐파말 고용제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7천억 정, 항암 주사제는 이제 600만 바이알 규모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캐파가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향후에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암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 그 신약 파이프라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브 패밀리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자체 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 가지고 있죠. 보령 바이오제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공동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에 그 보령 바이오제셀을 상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하게 되면 IPO 관련해서도 이제 가치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T세포를 활용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한 4천억 정도 그 부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이슈가 올해 또 일단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 이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뭐 항암제만 있는 게 아니죠. 대사제나 치료제 다양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안정성인 성장 기반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이 회사의 큰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련해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달에 한번 이제 관련해서 3만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전고점의 저항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렸고요. 애공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이 21선, 60일선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매물대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3만 원까지 갔지만 여기에 눌려있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매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25,000원, 27,000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올라오는 순간마다 어떤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해서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000스탁 돌파 기념으로 결국은 물론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중요하고 IT도 중요하죠. 다. 이제 1000스탁에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조금만 반응해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중심인데 조금만 올라와도 지수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수가 더 크게 간다면 제약바이오주가 또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 한몫을 해줄 걸 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아마케, 또 5월 달에는 2회 두 번째 아마케가 열리고요. 온라인 2번 나눠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미국 종양학회, 그래서 큰 행사가 열리죠. 연이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가치 투자
반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네, 함께 투자하자는 컨셉으로 송지효 가치 투자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로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저와 송지효 가치 투자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지수 흐름은, 상승으로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주눅 들어 있지 마시고 자신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슬로건을 자신있게 가치 투자, 송지효 가치 투자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 흐름, 기대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 수익 챙긴 종목들 한 체크해 보면 덕산 네록스는 이제 40% 정도까지 수익을 챙겼고요. 이오 테크니스도 24%에서 30% 선에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이메이드도 한 20% 정도 상승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송은산업도 20%대.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챙겼습니다. 일지머티리얼즈는 최대 74%까지 챙겼고요. 이렇게 이제 두 자릿수의 종목들을 지금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매매한 내역들을 쭉 한번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쑥스럽죠. 네. 여러분들 이제 송국 투자하시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